안녕하십니까. 정말 재밌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모이게 됐죠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3회째 그렇습니다. 절벽에서. 벌써 3회. 절벽이었어. 시간이 빨라요. 네. 자, 오늘은 바로 그냥 토크 없이 시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들고 온 시는 어떤 거죠? 네, 저는 이제 한민복 시인님의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당신이라는 시입니다. 당신. 네, 제가 먼저 시작을.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눈물 나는 시입니다, 정말. 한번 그러면 준비 시간을 갖고 네. 준비되면 가시죠. 네, 이건 정말 이 시는 당신. 같은 뿌리 하나로 50가구가 먹고 사는 인삼센터. 영하 3도씨의 저온 창고에서 꺼내온 인삼. 별, 왕대, 대, 중, 소, 믹사, 삼계, 소난, 잔난, 응애, 파삼. 머리를 통로 쪽으로 차곡차곡 쌓는 삼포 이영 엮어 중학교를 갔다는 소 3개보다 가는 손가락. 홍삼 원액 대추 정과 절편 요리조리 바꿔보며 고개 갸웃갸웃. 크게 변할 것 없어 더 민감하게 손님 입장되어 진열장 쳐다보는 부러지고 건조되고 칼금 저울 줄 수 없고 홍삼 젤리, 홍삼 크런치 덤에 카드 수수료까지 수삼장사 남는 것 없다 속상해 하면서도 마수거리 했다고 오후인데도 맑아져 전화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인자 수백 불이 눕혀놓고 삼 보고 가시라고 하루 종일 같은 말 반복하는 주민등록 등본 내 이름 밑에 당신 이름 있다고 신기해 들여다보던 밤이면 돌아와 인삼처럼 가지런히 내 옆에 눕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의 누구여야 합니까? 네. 강력한 진짜 세다. 이건 진짜 세다. 이게 제가 그 마음 힘들 때마다 강화도를 많이 갔는데 강화에는 인삼센터가 있고 또 한민복 시인님이 강화도의 시인이시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결혼하셨어요. 괜찮다면은 제가 시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이게 어디 갔어 내 핸드폰. 한민복 시인님의 결혼식 풍경. 결혼식 풍경. 네. 그거를 담은 시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선물을 주면서 지금 시집이 없는데 윤재림 시인의 시입니다. 잠시만요. 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또 이 맛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윤재림 시인이 쓴 시고요. 네. 제목은 한민복 씨의 직장입니다. 한민복 씨의 직장. 네, 방금 읽어드린 한민복 시인의 직장을 서술한 시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제목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민복 씨의 직장. 윤재림. 다음은
신랑의 직장 동료분들 나오세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빼곡히 3열 횡대. 나도 그 틈에 끼었다. 얼굴이나 나올까 걱정하면서 짧은 목을 한껏 늘렸다. 지상에는 일가부치도 몇 남지 않아서 생각보다 훨씬 더 쓸쓸할 수도 있던 함씨의 늦은 결혼식에 직장 동료들이 많이 와주었다. 부산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왔다. 장호원에서도 왔다. 오랜만에 만난 동업의 일꾼들이 늦도록 마시고 떠들며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난 함씨의 첫날 밤을 이야기했다. 여남은 명은 새벽까지 술집을 돌았고 선엇은 월요일부터 취해서 출근했다. 직원이 몇이라던가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도 하는 시인 한민복 씨의 직장. 문학은 대기업이다. 이렇게 한민복 시인님의 늦은 결혼식을 많은 문학 동료분들이 이게 축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쵸. 그 감동입니다. 일단 첫 연이 진짜 세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저희 또래가 결혼식이 진짜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군단 결혼식 이제 애들의 청첩장 모임을 갔다 왔는데 그 날만 4개의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 날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또래에서는 이제 결혼이 가장 큰 이벤트이자 직장 동료, 옛 동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리거든요. 근데 사실 듣고 지나칠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문장들이잖아요. 다음은 이제 그쵸. 직장 직장 동료분들 나오세요. 사실 결혼식에서 가끔 저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게 가장 고민되는 그 시간이 사진 찍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뭔가 그 결혼식에 사진으로 남고 싶지 않은 이런 변태막 같은 욕망이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응원하러 왔는데 이 행사에 끼는 느낌? 그러니까 난 진짜 이 사람의 결혼식에 정말 진심으로 왔지만 행사에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 때 이게 진심이 아닌, 진심이 꽉 끼는, 진심이 100이었다면 90점으로 뭔가 깎이는,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한 자리 빼꼼 가서 이제 서보긴 하죠. 근데 그 신랑 다음 직장 동료들 친지 지인분들 이렇게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했을 때 그 문장이 뇌리에 박힌 적은 없거든요. 지나가는 말이지. 네, 그냥 저 말이 멘트처럼 이제 느껴져서 그냥 순서 중 하나였는데 이거를 첫 시작에 쓸 줄은 전혀 상상을 못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문학 동료들이랑 사진 찍는 그 사진은 어떤 걸까? 라는 어떤 좀 다를까? 약간 이런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옷은 다를까? 보통 직장인 친구들 보면 정장을 다 하나씩 맞춰 입는 상태다 보니까 옷으로의 개성은 잘 드러나진 않거든요. 결혼식 개성을 드러내는 자리는 아니지만, 근데 뭔가 괜히 이제 문학 동료들 직장이라고 표현해서 그분들이 보였을 때 그냥 착각에 상상에 대부분 수염이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수염이 한껏 있을 것 같다. 네, 잠깐 카메라 사건으로
끊겼지만 2부라고 하시죠? 네. 2부로 넘어가서 저는 감상을 그럼 그렇게 했다면 이제 유정이 감상은 또 어땠는지라. 먼저 이제 두 번째 낭송을 해드린 한민복 씨의 직장, 그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문학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같은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전시회를 한다거나 할 때 이 결혼식도 그렇고 나를 오롯이 보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나의 친구이고 가족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또 여긴 또 일가부치 친척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의 동료이자 친구들이 다 메웠단 거죠. 그 자리를. 그러면서 또 더 이입을 해보면 나의 첫날 밤, 그것도 비행기를 처음 타본 제가 제주도를 가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걸 이제 저희 동료들이, 우리 친구들이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다음날 출근을 이제 취한 채로 하면서까지 하고, 그게 사실 우리 예술 분야는 서글픔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직원이 몇이라든가 뭐 누구는 수천이라고 누구는 수만이라는, 문학은 대기업이다. 이게 정말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술 사실은 대기업이죠. 그쵸. 그쵸. 근데 그런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힘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결혼식을 한 한민복 씨가 당신이란 시에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인삼 장사를 하는 당신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시 같은데, 밤이면 돌아와 인삼처럼 가지런히 내 옆에 눕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의 누구여야 합니까? 이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결혼을 안 해봤지만 어떤 사랑의 감정은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어떤 시인의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 화자가 갖고 있는 화자만의 어떤 애끓는 마음과 어떻게 더 하지 못하는, 더 마음을 표현하거나 더 뭔가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애처로움이 책임감과 함께,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면서 정말 이거는 감정적으로 요동을 안 칠 수가 없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만 보면 저는 그 문장이 진짜 좋았어요. 이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인자 수백 불이 눕혀놓고, 전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전체적으로 일단 당신으로 시작해서 당신의 누구여야 합니까로 끝났던 게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당신 하면 내 주관을 좀 얘기하거나 뭔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들에 대한 시들은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제목 자체가 사실 당신이 배려의 어떤 분위기가 확실히 풀풀 났거든요. 당신으로만 주는 단어에서도. 근데 나는 당신의 누구여야 합니까? 라는 그 문장에서도 나는 당신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 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에
고치려고 하는 아니면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배려심이 이 제목과 어울려진 것 같아서 진짜 좋았던 시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하나 또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사랑을 네. 하는 태도가 아, 화자와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좀 피곤한데. 그럼 조금 너무 이거는- 딥한가요? 딥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죠. 아 네. 제가 좋습니다. 네, 제가 갖고 온 시를 이제 낭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분은 이제 차원선 시인이에요. 차원선 시인님이고 2021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의 이제 시 제목은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유실수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 배경부터 가면 제가 그 이수연 시인님의 좀 팬인데 그분이 이제 김은지 시인이랑 같이 도심시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에요. 게스트로 나오셔서 이 시를 이제 낭독해 줬었을 때 나도 한번 이 시를 곱게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 했을 때 그때도 한번 읽어봤고 그 이후도 다시 읽어봤지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기서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욕심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실수 차원선 너의 눈 안에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나무가 있다. 너의 눈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저기 소각장에 앉아 있다. 자신의 옷을 다 태우고도 헐벗은 너를 보고 있다. 멀뚱히 있는 너와 떨어진 잎을 한 대 덮는다. 앙상해지도록 베고 두었다. 잔향 더미로 만든 모래시계. 마른 낙엽을 주워 구덩이로 몰아넣었다. 왜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낯선 사람인가 봐. 쓸쓸하다고 하면 데려갈 텐데. 그대로 있어요. 반딧불이 무리지어 올리는 온도. 올라가는 건물. 빈 곳은 비어있던 적이 없고 마지막으로 옮긴 불씨 조각이 다 자란 나무 잎에 옮겨 붙는다. 오랫동안 그를 알았다. 열매를 남긴 나무 앨범에 적히고 눈 안에 마른 씨앗을 품던 자리가 바스러져 날아간다. 몇은 땅으로 몇은 모를 곳으로. 네. 이게 되게 잠시만요. 네, 한번 문단마다 보시죠. 이게 유실수라는 게 있을 유에 네. 실수가 있다는 건가요? 뭐 한번 찾아보시죠. 또 저거 그때 찾아봤었는데 관심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와, 이제 따라가야 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떤 느낌 감상을 좀 받으시지요? 일단 저부터 그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잘 얘기해보고 싶어서. 네. 일단 이미지에서
던지는데 힘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툭 던지는 게 냉소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느낌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힘이 느껴진 게 너무 좋은 시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씨, 온도, 반딧불 이렇게 계속 소각장, 어떤 불에 대해서 계속 나와서 너무 그런 힘이 느껴져서 좋아. 그러니까 불을 끝까지 안 놓고 계속 갖고 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사실 불이 여기서 엄청난 열정과 어떤 뭐 희망적인 이런 것보다는 계속 그 다운톤에 있는 느낌이지만서도 힘이 있어 보였어요. 강단이 있어 보이는 어떤 느낌의 어떤 오브제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인가봐, 쓸쓸하다고 하면 데려갈 텐데, 이 문장이 저의 심금을 정말 울렸던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랄까?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 보면 분위기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누구는 정말 헤어져서 울기도 하고, 연인들끼리 둘이 싸워서 정적인 상태로 지나가서 이미 그건 싸우고 있다는 걸 느껴지기도 하고, 기분 좋은 사람 흥얼흥얼거리기도 하고. 근데 또 쓸쓸한 사람도 쓸쓸한 사람이 보여. 요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좀 의도하고 예. 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근데 그 쓸쓸한 사람이 쓸쓸하다고 하면 데려갈 텐데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갈수록 사실 주변인 말고는 공감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들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만이 나를 공감할 수 있고,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 얘기하기엔 날 떠나갈까봐 다 얘기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과 문제들이 삶에서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고 삶의 어떤 방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는 난 계속 또 혼자 남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즘 사회를 살면서 나도 너무 조심해지거든요. 근데 나도 쓸쓸할 때가 있는데, 주변인한테도 그런 공감을 받았을 때 낯선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이 시에서 봤습니다.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상했을 때만큼 이미 충분히 좀 좋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따뜻한 모습들이 있고, 그런 희망만 갖고 안고 살아가도 좀 나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시인이라는 분들은 참 감사한 게, 이게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말고도 더 있으시고, 또 이렇게 표현까지. 사실 저는 이 낯선 사람인가봐 쓸쓸하다고 하면 데려갈 텐데, 이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될 마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실 우리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좀 할 때 좀.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고 또 숙기 문제도 있고, 근데 위로를 받네요, 저도. 진짜 이건 진짜 좋은 시였어요, 저한테. 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그대로 있어요. 그쵸. 반딧불이 우리 지역 올리는 온도, 올라가는 건물. 여기 생태 감수성이 있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콘크리트, 시멘트, 철근 뭐 이렇게 이어진 거지만, 반딧불이로 상징되는 어떤 생태적인 자연 기반에 없이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딧불이 같은 아주 작은 미물에 미물들이 올려서 온도를 올려서 건물은 올라가고 되게 이것도 위안을 주는 그 마음이 있네요. 그쵸. 사실은 빈 곳이라는 것이 비어 있었던 적이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식에 따라 다른 건데 마지막으로 옮긴 불씨 조각이 다 자란 나무 잎에 옮겨 붙는다. 오랫동안 그를 알았다. 이 사이에 서사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열매를 남겼고 나무는 앨범에 적히고 눈 안에 마른 씨앗을 품던 자리가 바스러져 날아간다. 몇은 땅으로 몇은 모를 곳으로. 이거 너무 슬퍼지는데. 그쵸. 이게 근데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슬펐거든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왜냐면 몇은 땅으로 몇은 모를 곳에서 사실 저는 모를 곳이 어떻게 보면 땅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땅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제가 바라는 모습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몇은 땅으로 몇은 모를 곳에서 사실 저는 모를 곳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땅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지의 어떤 그런 보통의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라 망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것 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야 생각해봤을 때 이게 튈 수 있는 곳도 있겠다. 그러니까 창조된 공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전 계속 부정적인 공간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모른다는 게 네.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예 새로운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희망이 있고 좀 더 밝은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밝은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체가 애초에 부정적인 거가 베이스가 있지만 왜냐면 제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성취, 명예에 대한 제가 야망에 대한 성취를 좀 못 이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불안과 모름이 좀 많은데 뭐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조금 더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고맙죠. 다 땅으로 갔으면 더 슬펐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군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떤 사람들 우연히 만나고 그 사이에 서사가 생기고 근데 결국에는 추억과 앨범 그리고 땅으로 묻히고 어떤 그렇죠. 불꽃도 태우고 했지만은 이제 그 사람을 떠나 보내면서 이제는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도 또 실제적으로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그럼 이제 이 1인칭 입장에서 3자를 바라볼 때 3자가 가는 쪽에서 생각했다면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가는 만큼 저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더 모를 곳으로 가지만 땅으로 꺼지는 것만이 아닌 물론 땅이 돼서 자양분이 돼서 다른 걸 키울 수도 있지만 어떤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여지 이게 꼭 어떤 두려움과 서글픔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되게 위안을 네. 멋진 저는 처음 뵙는 시인이신데 네. 야, 굉장히 멋지신 분. 예, 신춘문예 아무나 타는 거 아니죠? 또 그렇게 역시 또 그렇게 되죠 사실. 저도 시의 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병 느껴요. 병 느껴요 정말. 왜냐면
그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시를 좋아하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욕망도 욕구도 있을 수 있죠. 잘하고 싶은 뭐 그쵸. 언어에 대한 기술도 분명히 들어가고 감상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딱 갖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순 없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만의 시각은 또 아니니까 그러진 않은 건 알지만서도 이런 거 볼 때마다 벽은 느끼죠. 아 문희는 이유가 있다. 그 오늘의 청평은 문인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걸로. 아 근데 그렇게 오. 끝내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저희도 이제 어떤 무용과 아. 어떤 미술이라는 어떤 또 문학과는 아하.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있지만은 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 예술이라는 게 그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감각, 언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 보면은 좋은 작품을 잘 봐요. 감각이 이렇게 키워온 사람들이고 또 좋은 걸 잘 보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뭐 굳이 이렇게 나누고 절망까지 아. 우리 또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더 많아. 아, 나는 아직 욕심. 나 좀 젊어요. 아 아, 좋습니다. 뭐 그쵸. 아. 근데 문희는 문인이고 우리는 우리지만 우리 이 문학, 무용, 미술 그리고 또 다른 각계의 어떤 이뤄지는 예술 영역들 이런 게 합쳐져서 정말 우리 사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또 서로 힘을 얼마나 주고 있고 사실 우리가 다른 장르에 있는 예술가들과 이런 깊이 있는 교감을 잘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힘을 서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예술인들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진짜 좋고 정말 네. 덧붙이면 정말로 물론 이 삶을 살아가는 일단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 한국의 모든 노동자 그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어쨌든 직종이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용기? 계속 작업을 해나가는 힘? 다른 걸 왜냐면 삶을 살다 보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도 이걸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게 전 진짜로 박수 쳐주고 싶고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가 흔들려서 더 멋있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멋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술인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 화이팅 하는 걸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4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4회에 또 뵐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독자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저희도 인사해야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깔끔히.